강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주식과 테마, 맛있는 테마, NH농협증권 윤정씨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1월 휴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특히 1월 휴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의 강세로 많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유망한 테마 엄선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내년에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데요. 뭐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뭐 증권사들의 하우스 뷰는 그냥 뭐 전략 후강, 뭐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 10년째 전략 후강인 것 같은데요. 뭐 대부분 그랬지만 내년에는 좀 더 포커스를 저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들에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그런 부분들의 그 정책에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쪽에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물인터넷 쪽으로 해서 뭐 분명히 그쪽으로 매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최근 들어서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배구조, 또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 먹거리들 말씀해 주셨네요. 지난주에 삼성 SDS에 대한 스토리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는 뭐 사실 삼성 SDS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금일 좀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항상 뭐 맛있는 테마에서는 제 컨셉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 찾아보는 거였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던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강세일 때 이런 음식료주들 강세여서 지금 또 1,100원 선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서요. 아무래도 눈이 좀 안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의 뭐 연초 그리고 여름 정도까지 해서는 가장 큰 수혜주였다면 최근에는 뭐 가장 큰 피해주입니다. 뭐 10월 정도부터 해서 이제는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죠. 그래서 1,100원 위까지 올라가는 좀 굉장히 급격한 그런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뭐 다른 식품주들과 마찬가지로 CJ 제일제당도 그 원화의 약세에 의해서 좀 많이 피해를 봤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료 경기의 단기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의 그런 실적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 크게는 5가지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뭐 전개 그리고 위기 부분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게 본다면 환율 영향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은 거의 지금 뭐 이익 결정 변수의 변화, 이 좀 짙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차트와 거의 유사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좀 피해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제일제당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식품 그리고 사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식품 쪽에 있어서는 뭐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사료 쪽이 앞으로 기대감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라이신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사료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CJ 제일제당의 부문별 매출 비중을 차트로 보여드린다면은 뭐 사료 쪽이 201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2% 정도, 그리고 가공식품이 30%, 그리고 뭐 소재식품이 25%, 해외 바이오가 20% 정도인데요. 이 해외 바이오 그리고 사료 쪽이 앞으로의 성장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CJ 제일제당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우선 어떤 변수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음식료 실적에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선 첫 번째로는 판매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가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 네 번째는 음식료의 제품의 원료가 되는 곡물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환율인데요. 뭐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판매량,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기업의 그 매출액을 따질 때 P와 Q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 Q에 해당되는 이 판매량은 2015년도에는 약 한 1%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 보여드리면 음식료 출하지수의 장기 성장률이라고 이런 표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좀 플랫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약 한 1%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판매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뭐 인구가 늘어나든지 판매량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는데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품 가격입니다. 2014년에는 그
그 2012년도, 2013년도에 그 인상하지 못했던 그 제품 가격을 2014년도 1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굉장히 좀 많은 여러 가지 음식료 제품 가격들이 인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음식료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가격 인상이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신제품이라든지 프리미엄 제품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된 인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은 크게 보신다면 일본과 그리고 중국 쪽 수출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쪽에는 그 엔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 중국 쪽은 위안화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엔화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향에 있어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기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개에서의 마지막 곡물 가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상 이변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여드린다면 세계 곡물 재고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고율이 굉장히 거의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은 아니다.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은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도 유지될 것으로, 그러니까 라니냐 정도만 기상이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곡물에 대한 가격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수들을 살펴봐 주신 걸 보니까 아주 특별히 매력적이라는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까지 네. 4가지 변수 말씀드렸는데 수출 빼고는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나빠질 것도 별로 없는데요.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절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변수가 환율인데요. 환율 전망 중요하겠죠. 네, 환율이 네. 사실 위기입니다. 환율이 원재료 그리고 영업수지 모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환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식품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하락폭도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림 보여드린다면 음식료 업체의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했을 때 EPS 민감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요. 오리온이라든지 KTNG, 빙그레 같은 경우는 EPS가 좋아졌는데 다른 롯데칠성, 롯데제과, 농심, CJ제일제당 여기 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상 같은 이런 기업들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 시에는 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엔저까지도 사실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엔저에 있어서도 또 악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소폭의 강세를 이루고 있지만 엔화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향도 좀 감소하고 있고요. 하지만 2015년도에는 1,050원에서 1,1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본다면 네. 그리고 원화의 약세는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현재 주가는요. 올해 저점과 고점 대비했을 때 그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내준 상태예요. 현재 주가는 31만 3,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좀 바닥을 좀 횡보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끌어올릴 만한 요인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라이신입니다. 라이신은 이제 비료에 들어가는 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비료가 아니고 사료에 들어가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이신이 CJ 제일제당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여도가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라이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GBT라는 이제 중국 1위 업체가 있는데 재가동을 하면서 생산 물량을 굉장히 좀 제한적인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위권 업체들도 수익성 위주를 보이면서 생산량을 증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2, 3년간은 추가적으로 증설 계획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치킨 게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림 또 보여드리겠는데 CJ 제일제당 주가와 중국 라이신 스팟 가격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이신 스팟 가격이 이제는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라이신 가격 회복을 통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015년은 이 라이신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CJ 제일제당이 예전에 라이신에서 올렸던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트립토판이랑 메치오닌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까지 가세를 한다면 CJ 제일제당 악재는 모두 반영이 되었고 2015년은 기대감만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신 가격의 회복을 반영하는 실적이 내년부터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4분기 후반부터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여름에 주가가 오를 때 라이신 가격 얘기가 시장에서 나왔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의 반영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서 지금 주목할 필요 있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주가가 1% 하락한 31만 3,500원 가격 전략 주시죠. 네, 매수는 지금 현재 시장 가격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횡보하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다시 40만 원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30만 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리님 그리고 트립토판과 메치오신의 가세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도 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의 그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신만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정도의 그런 사료에 추가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사료의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돼지를 좀 크고 튼실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서의 매출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라이신뿐만이 아니라 트립토판이랑 메치오닌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에서 20%대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 쪽에 좀 모멘텀도 여러 가지 숨어 있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J제일제당에 숨어 있는 테마 라이신 가격의 회복, 실적 턴어라운드였습니다.